50대 이후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위가 불편하신가요? 이 한 가지 채소가 위 건강, 혈압 조절, 심지어 항암 효과까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름은 평범하지만 효능은 놀라운 채소. 오늘 영상에서는 양배추에 숨겨진 건강 비밀부터 제대로 먹는 법, 절대 해선 안 되는 주의사항까지 50대를 위한 건강 정보로 꽉 채워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양배추를 약처럼 먹는 법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양배추. 이름만 들어도 평범하죠? 하지만 이 겸손한 채소 안에 위 건강을 지키고 암을 막고 혈압을 다스리는 힘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50대 이후 위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 양배추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자연 치료제 역할을 합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은 생소하지만 효과는 명확합니다. 비타민 U는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손상된 세포를 재생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1950년대엔 미국에서 실제로 양배추즙을 위궤양 치료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위염이나 속쓰림, 위장 장애가 잦아진 중장년층에겐 이보다 자연스러운 보호막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양배추 속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 억제를 도와주고 체내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 발암 물질을 해독하는 데 기여합니다. 유방암, 대장암, 위암과 관련된 연구에서 꾸준히 주목받는 성분이죠. 우리가 매일 먹는 평범한 식단에 이런 항암 효과가 들어있다면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건 예방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양배추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이 칼륨은 우리 몸속 과잉된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혈압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짠 음식이 익숙한 식습관을 가진 중장년층에게는 혈압 조절에 보이지 않는 우군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 바로 뼈 건강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K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뼈의 칼슘 대사를 조절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더욱 유익하죠. 또한 면역력. 50대 이후 감기나 바이러스에 자주 노출된다면 면역력 자체가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양배추엔 비타민C가 많아서 감염 저항력을 키우고 항염 작용을 도와줍니다. 장 건강에 좋은 식이섬유도 풍부해 변비 완화, 장내 유익균 증식에도 긍정적입니다. 결국 면역력의 시작은 장에서부터 비롯되니까요. 이제 이렇게 좋은 양배추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생으로 먹는 겁니다. 비타민C나 설포라판처럼 열에 약한 성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죠.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력이 떨어진 분들이 생양배추를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찰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하루 두세 장 정도 잘게 썰어서 소량으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살짝 데쳐 먹는 겁니다. 끓는 물에 30초에서 1분 정도만 데치면 소화는 쉬워지고 위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영양소 손실도 거의 없고 무엇보다 속이 편안합니다. 세 번째는 양배추즙이나 주스로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을 고를 땐 설탕이나 보존료가 없는 무첨가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직접 만들 땐 사과나 당근을 조금 곁들이면 맛도 좋고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그 외에도 양배추찜, 볶음, 국처럼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오랜 시간 끓이거나 센 불로 오래 조리하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열을 오래 가하면 좋은 성분들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죠. 중불에서 5분 이내 은근하게 조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양배추가 아무리 좋아도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닙니다. 주의할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생양배추를 과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양배추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요오드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상선 기능이 약한 분들은 꼭 익혀서 드셔야 안전합니다. 둘째, 위산이 적은 분들,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 역시 생양배추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섬유질이 많다 보니 위에서 오래 머물면서 복부 팽만, 트림, 가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데치거나 볶아서 조금씩 식사 중간이 아니라 식사 끝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생양배추를 많이 드시면 장내 발효가 심해져 방귀, 복통, 설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양보다 중요한 건 적절한 섭취량과 방식입니다. 양배추 어떻게 드실 건가요? 오늘부터 너무 거창하지 않게 시작해보세요. 저녁 식사에 생양배추 1장, 살짝 데쳐서 참기름 살짝, 소금 한 꼬집. 이것만으로도 위장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은 거창한 약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반복되는 소박한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양배추. 이제는 그냥 채소가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로 기억해 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